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다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는 점에 대해 여러분들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2008년 9월 15일 미국 4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는 파생 상품의 손실을 메우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원인은 부실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됐습니다. 대마불사, 금융권의 방만한 뻥튀기의 말로였죠. 빅쇼트란 영화를 참고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 증시가 40%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0만 명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5조 정도 증발하게 되었고요. 한국 코스피는 하루 6% 하락을 시작으로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세금으로 회복해 버립니다. 이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요약해 드리면 2001년부터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하로 6%였던 금리가 1.2%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초저금리로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집값이 상승함으로써 서브프라이머들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추가 대출을 하게 되고 그런 대출 상품들이 파생 상품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CDO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잘 굴러가면 좋겠지만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결국에는 리먼 브로더스 파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마불사라는 거죠. 대마는 죽지 않는다. 근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끝난 만큼 죽지 않았어요. 대마들은. 아이러니합니다. 이때 파생 상품을 남발하게 되었고요. 느슨한 규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모기지를 완화했죠. 그것이 거의 쏘아올린 작은 공이 되겠죠. 신용평가가 불명확했어요. 그 빅숏 영화에서도 보시면 아니 왜 얘들에게 계속 A등급을 주죠?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오히려 호통을 치죠. 당신들 쇼트에 얼마나 투자했길래 나한테 이러냐 이러면서 서로에게 정의는 없어요. 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모두의 안일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승할 거야. 모든 자산은 올라갈 거야. 내 자산은 증식되고 있어. 너무 좋아. 해피해. 라는 레버리징 과정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볼커 룰을 실행하게 됩니다. 도드 프랭크법 안에 있는 건데요. 미 연준 연방예금공사, 통화감독청,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3년간 준비 후에 승인하게 됩니다. 이 골자를 보면 10년 위기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입니다. 은행과 IB를 분리하는 거예요. 은행과 투자를 분리하는 겁니다. 대마불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은행 고객들은 안정성이 제고되는 겁니다. 내가 맡긴 돈이 내가 찾고자 할 때 무조건 있어야 돼요. 뱅크런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그 DLF 사태도 똑같은 거죠. 은행이 그런 식으로 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은행 그 예금하는 사람들,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글라스-스티겔법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볼커르를 요약해드리면 금융사가 자기 자본 운용과 투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막 20배, 100배 정도로 막 레버리징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거죠. 그걸 제한하는 겁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 투자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CDO, 합성 CDO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5배 이내로 규제하는 거고요. CEO 등 금융사의 임직원 연봉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때 막 4천만 달러 이렇게 연봉을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약간 박탈감을 느끼게 했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2008년 이후에 미국 은행권의 주식 투자가 50% 감소하게 됩니다. 22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00억 달러로 거의 반 이상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분이죠. 도드 프랭크법을 폐기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금융 규제를 폐지하겠다. 실질적으로 볼커를 폐기 수순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인데요. 오바마 케어, 이란 핵 합의 등 다 없애겠다고 했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대신 금융선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야말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이제 좀 더 막
미국이 부흥했으면 하는데 저런 규제들이 은행에 쓸데없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다운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 뭐 반대겠죠. 볼코르에 대한 그런 효과의 반대일 겁니다. 파생 상품의 다양화로 투자 기회를 제고한다. 금융사 투자 증대로 금융업의 활기를 띠겠죠. 완화된 감독으로 부담 해소가 되고 비용 효율화가 가능한 겁니다. 빅 브라더가 스몰 브라더가 되는 거죠. 미국 주도의 금융 강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무엇을 노려야 하나요? 이런 상황 다 좋아요. 팩트가 다 벌어졌죠.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소식이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금융권이 금리 역전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거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나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얼마 전이죠. 한 달입니다. 장단기 그 금리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10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어요. 경제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런던 라우터 이 9월 1일 뉴스인데요. 이때 보시면 다운데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Emerging Central Bank이라고 하면 신흥국의 중앙은행입니다. 37개의 디벨로핑 이코노미스, 그러니까 신흥국 37개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국도 포함됩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결국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치는 아니지만 양적 완화의 일환입니다. 그때 나온 뉴스들을 쭉 보시면 이게 내신이에요. 금리 인하 깜빡이 하는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하고 있죠. 513조 슈퍼 예산. 우리 정부가 이제 이번에 513조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추경들 쭉 있죠. 5조 추경 얼마 전에 했죠. 그리고 볼커를 완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가가 6차례 금리 인하를 한답니다. 미국이 제로금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계속 연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이제 금리 추가 인하 유력했죠. 결국엔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했죠. 아래 공포 탈출하자. 뭐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인해서 아래 공포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아래 공포는 리세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치인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을 때 경제 위기가 오는 걸 바랄까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러면 재선이 내년 11월인데 그때 그 전에 경기 위기가 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금리차 발생이랑 경기 침체의 관계를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역전 때 발생 침체 기간을 계산해 보았어요. 첫 번째 역전은 발생했을 때 이후에 침체 판정까지 17개월, 두 번째는 11개월, 세 번째는 20개월, 네 번째는 34개월, 다섯 번째는 12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평균 18.8개월이 걸렸다는 건데요. 그 외신에서는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22개월이라고 판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18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 뒤에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는 조금 다릅니다. 양적 완화는 그 중앙은행에서 그런 재화들 다 사들이는 거예요. 금융 상품 같은 것들을. 근데 그 중에 일환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겁니다. 거의 제로금리에 임박하게 되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돼요.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을 더 하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정책 활성화, 아까 보셨다시피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볼코르도 완화하고 있죠. 미국이 볼코르를 완화하면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다 같이 볼코르에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보면 네 가지가 한 개로 버무려져서 개기일시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기일시과 같은 상황이 오고 있어요. 경제 위기는 10년마다 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이 기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리셔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상세한 투자 전략은 제 채널 현실주의자TV 경제 채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이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소개해드리면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같이 투자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스타 하듯이 뭐 저거 오르겠죠, 이거 오르겠죠 라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냥 다 같이 한번 의견도 교환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 이 영상은 이 현실주의자 뉴스 정치 채널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